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두 번째 과목인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엑셀 2007의 이제 사용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이제 직접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비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만 강의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2007을 실행하는 방법, 종료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2007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이름이 스프레드시트 일반인데요. 자, 스프레드시트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는요, 기본적인 워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에서 MS 워드 있죠. 자, 그런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스프레드시트는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만든다라면은 성적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계산식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한다. 그리고 총점을 구한다. 석차를 구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해서 합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총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학생에 대한 석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계산을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차트에 대한 기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적표를 만들 때는요, 표를 이용을 하죠. 자, 표를 그려서 자, A라는 학생에 대한 국어 점수가 어떻게 되고,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되고,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자, B 학생에 대한 점수, C 학생에 대한 점수,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80점, 100점,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자,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도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본다라면은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이런 차트의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요,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계산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구분하기 좀 쉽도록 차트에 대한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스프레드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MS 오피스에 있는 엑셀 200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엑셀 2007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인데요. 엑셀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저장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2003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 자, 2003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2007을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이 확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셀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셀 포인터. 자, 마우스 포인터는 잘 아시죠? 자, 마우스 포인터. 자,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자, 엑셀에서는 마우스 포인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 포인터.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범위 지정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즈 XP, 자, 바탕 화면에 여러 개의 아이콘과 파일과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엑셀에서도 범위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하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엑셀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저장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즈 XP 혹은 윈도우즈 여러 가지 버전에서 일단 시작 버튼이 있죠.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메뉴가 있을 거고요. 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2007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엑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바탕 화면에서 자, 엑셀 2007 아이콘이 있을 경우, 자,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겠죠. 현재 상태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저장할 때는 엑셀의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이런 디스켓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모든 작업이 끝났다. 자, 엑셀을 종료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X자로 되어 있는 창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엑셀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엑셀 화면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셀을 실행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어들, 각각의 메뉴의 용어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강의 중에 문제풀이 하다가 오피스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메뉴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만 강의를 따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피스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 단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동그란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메뉴가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파일이라는 메뉴가 보통 상단에 있잖아요. 이렇게 메뉴 중에서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보통 프로그램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상단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기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엑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옵션. 자, 엑셀 옵션을 또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엑셀의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설정.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요, 자, 글꼴이 막 고딕체다. 고딕체고 폰트의 사이즈가 11 사이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 댁에 가셔서 엑셀 2007을 실행을 하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력이 될 때 굴림으로 입력이 되고요. 폰트의 사이즈는 14로 입력이 되더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엑셀의 환경 설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실기 시험장 가서 직접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의 설정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엑셀 옵션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설정에 보시면은 새 통합 문서 만들기라고 있는데요. 글꼴을 선택을 하고요. 글꼴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메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피스 단추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런 메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 자, 리본의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페이지를 설명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2007 버전에서는 메뉴와 도구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자주 보시던 화면 구성이죠. 그래서 파일 메뉴 있었고요. 편집 메뉴, 보기, 삽입, 서식, 도구 이런 메뉴가 있었고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과 관련된 메뉴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도구 모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은 2003 버전에서 화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본 메뉴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2007 버전에서는. 자, 홈을 클릭하게 되면은 홈과 관련된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또 하단에 이 부분에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또 하단의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예전에 2007과 다를 건 없죠. 그러니까 실제 작업하는 부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메뉴를 표현하는 방식이 2007에서는 리본 메뉴 형식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명령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메뉴 구성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탭이라고 얘기합니다. 탭,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홈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하단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클립보드, 글꼴, 맞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죠. 글꼴과 관련된 명령들, 맞춤과 관련된 명령들. 그래서 홈 탭에 보시면은 클립보드 이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이 있고요. 각각의 그룹마다 잘라내기, 복사, 서식 복사, 붙여넣기 명령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은 탭이 되는 거고요. 클립보드는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각각의 것들을 우리는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름 상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는 이 영역을 우리는 이름 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름 상자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셀 포인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입력을 할 때 커서라는 게 있죠.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빈 페이지에다가. 자, 그런데 엑셀은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셀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셀이에요. 셀. 자, 이것도 하나의 셀이고요. 자, 이 네모 상자를 이 사각형을 우리는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셀에서. 자, 이게 데이터 입력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셀을 지금 현재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셀에 포인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 포인터. 작업의 중심이 되는 셀. 현재 셀 포인터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맨드라고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면은 셀 포인터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셀은 화면에 있는 직사각형, 각각의 직사각형들을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료 입력의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를 기준해서 데이터의 위치 값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A, B, C, D, E, F. 자, 열이죠. A열, B열, C열, D열, E열. 열이고요. 자, 이 부분은 행이죠. 가로는 행입니다. 1행, 2행, 3행, 4행. 됐습니까? 열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위치 값. 자, A1이 됩니다. A1. A열에 1행이 되는 거예요. A1이 됩니다. 이 위치 값이. 자, 그래서 자, 현재 그 셀 포인터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다라면 이름 상자에 현재 셀의 주소. 자, 이것을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소가 표시가 돼요.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다가 C3이라고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C3 뭐죠? C에서 세 번째 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셀의 포인터가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는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의 주소를 표시하고 그리고 입력을 해서 셀의 포인터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수식 입력줄인데요. 자, 커마이라고 입력이 되었고요. 셀 포인터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럼 현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있는 값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용, 셀의 내용. 그러니까 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에다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입력할 수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자, 메뉴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홈 탭이 있는데요. 홈 탭. 홈 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죠. 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요. 자, 이 그룹들은 대부분 어떤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 자, 우리가 성적표를 만든다. 성적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표 만드는 거죠. 자, 표 만들기 위한 기능들이 대부분 여기 다 있습니다.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자, 이런 메뉴들. 표를 만들 때 주로 홈 탭을 이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 삽입 탭이 있습니다. 삽입 탭은 자, 표를 만들고 난 뒤에 차트를
만들겠죠. 차트를 만드는데요. 차트를 만들기 위한 기능들이 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해 보시면 표, 일러스트레이션, 차트, 링크, 텍스트, 자,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또 그룹들이 있을 거고요.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탭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하시면요, 메뉴가 사라집니다. 자, 메뉴가 사라지거나 나타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고 더블 클릭하면 또 사라지게 돼요. 자, 뒤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오피스 단추 우측에 보시면요. 자, 저장하기고요. 자, 이건 뭐죠? 자, 이것은 취소죠, 취소. 금방 했던 작업들을 이제 취소, 되돌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죠? 다시 실행이죠. 다시 실행. 자, 이런 버튼들은, 이런 기능들, 이런 도구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주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두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만 현재 여기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셀을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그 실행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화면 구성에서 아래쪽 부분이 이제 작업 영역이 되는 거고요. 위쪽이 이제 리본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작업 영역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셀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이동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셀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자, 이름 상자의 값도 계속 바뀌게 되죠. 자, A 첫 번째, B 두 번째, C 세 번째. 자,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A 첫 번째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 자, 입력하게 되면은 셀의 위치가 바로 또 이동이 됩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셀의 위치, 셀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기사 퍼스트라고 데이터를 셀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동일하게 입력이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또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하니까 셀의 값이 그대로 입력이 되네요.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셀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입력된 값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단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릭하면요. 자,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또 다른 창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자, 기본 설정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또 수식도 있고요. 언어 교정, 저장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고급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한번 직접 변경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리본 메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홈 리본 메뉴. 자,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있고요. 탭 아래쪽에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만일 변경을 하려면은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굵게 하고 싶다. 그리고 글꼴을 바꿔주고 싶다. 사이즈를 바꿔주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우스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미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씩 더 키우고 싶다. 줄이고 싶다. 글꼴의 색을 바꾸고 싶다. 자, 바탕 색을 바꾸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한번 직접 한번 변경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삽입 탭도 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탭을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을 탭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하시면은
탭을 클릭을 했을 때 그룹이라든지 명령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숨겨지게 되고요.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게 되죠. 자, 입력은 좀 더 수월하게 입력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메뉴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클릭하시면 다시 메뉴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작업하게 되면 또 메뉴가 사라지게 되고요. 클릭하면 보여지게 되고, 자, 작업 영역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또 없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또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고정이 되죠. 자, 이쪽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저장 버튼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취소하는 거죠. 취소. 클릭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이전 상태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죠? 다시 실행이죠. 자, 클릭하게 되면 다시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실기 시험을 볼 때 작업을 잘못했을 경우에 자, 되돌리기. 그러니까 취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해서 자, 어느 단계로 해서 이동을 할 거냐, 자, 어느 단계로 해서 다시 실행을 할 거냐, 그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 화살 표시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 세 가지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시 문제, 자, 연습 문제를 하나 가지고요. 몇 가지 이제 엑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셀 포인터, 자, 셀 포인터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 모양이 바뀌는데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범위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범위를 지정을 한다. 자, 우리가 윈도우즈 XP라든지 운영체제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이콘도 있고 파일도 있고 폴더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선택을 할 때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엑셀에서도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예시 문제를 연습 문제를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별, 전화요금 내역,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한 번 더 입력하시고, 그래서 뭐 셀을 이동을 할 때는 셀 포인터를 이동을 할 때는 엔터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셀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탭키를 이용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이동이 됩니다. 자, 탭키 입력을 하고요. 사용자, 탭키, 전화 종류, 자, 탭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고객번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로 입력이 되네요. 자,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요. 엔터. 자, 엔터. 자,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영업용.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영업용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0까지만 제가 입력을 했는데 업용이라고 뒤에 붙죠. 자,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동 완성 기능. 위에서 먼저 입력된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첫 번째 글자가 입력이 되면요, 나머지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입력하면 그대로 입력이 돼요. 자, 0까지만 입력을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마우스의 셀 포인터가 흰색의 십자가 모양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선택한 셀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자, 점에다가 셀 포인터를 한번 이동을 해 보십시오. 자, 이동을 하시면은 검은색의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검은색의 십자가 모양. 맞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채우기 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클릭을 하고요. 쭉 한번 내려 보십시오. 자, 내려 보시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되돌리기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셀의 너비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통화량을 보시면요, 기본적인 셀의 사이즈보다 좀 더 크죠. 좀 더 큽니다. 이럴 때는 셀의 너비를 실제 데이터가 그 데이터 가지는 너비처럼 맞춰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맞추는 방법은 지금 F하고 G하고 사이에 마우스 셀 포인트를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 셀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죠. 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너비를 좀 더 늘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돌리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비를 직접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을 하면요. 현재,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너비가 큰, 자, 국내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국내 통화량의 사이즈에 맞도록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더블 클릭. 그럼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범위 지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객별 전화요금 내역을 전체를 입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복사를 해서 자, 이것을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범위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C, 자, 컨트롤 C 그리고 선택을 하고요. 복사할 위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동을 하려면은 일단 범위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범위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금방 보여드렸듯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직사각형으로 해서 전체적인 범위가 설정이 됐죠. 자,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 보십시오. 자,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은 연속적인 범위를 설정을 할 때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범위를 설정할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이나 열을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범위 설정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행인데요. 행 4번 행에서 쭉 한번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범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르고요. 마지막 행을 선택을 하시면은 또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또 범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전체 블럭을 이제 그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금방 실습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셀 포인터에 대한 개념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기본적인 마우스는 흰색의 십자가 모양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직사각형의 셀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채우기 핸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셀 포인터를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엔터, 방향키, 탭키 이용하게 되면 이동할 수 있고요. 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자동 완성 기능. 자, 첫 글자 영업용에서 영자만 입력을 해도 이전에 영업용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또 자동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범위 지정하는 방법. 자, 연속적인 범위를 지정을 할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끌어서 드래그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Shift 누르고 클릭을 해서 자,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을 하고요. 또 방향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연속 범위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범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행과 열을 범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Shift 키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자, 전체 시트를, 자, 이것을 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시트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면은 전체 블럭을 지정하는 이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편집하고 저장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입력한 이 데이터들은요, 좀 일단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편집을 해서 아래쪽과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자, 이게 제목 되겠죠. 자,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좀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은, 일단 표로, 일단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표에서 이 위쪽 부분을 우리는 항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항목. 또는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목 필드. 자, 보통 항목과 필드는 조금 색깔을 주고 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항목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자, 고객 번호의 데이터는 140, 236, 330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는 또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보통 자, 문자하고 숫자를 또 정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지금 제목 보시면은 왼쪽 셀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쭉 전체 셀, 가로 전체 셀을 다 선택을 해 보십시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 4개짜리를 한 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합을 하실 때는 홈에 가시면요. 맞춤에 보시면은 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가운데로 정렬이 되었죠.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셔도 되고, 여기서 숫자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조금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굵게 하고요. 자, 항목. 자, 항목은요, 가운데로 정렬하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 색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진하게 하시고, 자, 가운데 정렬. 자, 여기 보시면은, 맞춤에 보시면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채우기 색깔을 여기서 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요.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셀 서식. 셀 서식에 가시면은, 채우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채우기라는 탭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하고 항목하고, 자, 이게 가로의 폭을 조금 더 한번 넓혀 볼게요. 자, 가로 폭을 넓힐 때는 이렇게 전체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너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넉넉하게 너비를 좀 늘려주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보시면은, 자, 입력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보세요. 자, 엔터. 엔터. 자, 어떻습니까? 자,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문자가 자동으로 왼쪽으로 정렬되는 이유는요. 보통 문자는 왼쪽에서 읽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되고요.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숫자를 비교 판단할 때 어떻게 비교 판단합니까? 자, 123하고 12356, 1하고 비교 판단할 때는 오른쪽으로 정렬하게 되면 비교 판단이 쉬워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같은 위치에 두고 이렇게 비교 판단하면은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고 문자는 왼쪽 정렬이 기본 정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원칙을 두고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사용자하고 전화 종류는요. 가운데 정렬해야겠죠. 자,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맞습니다. 자, 근데 고객 번호. 자, 고객 번호는요. 자, 이것을 문자로 보셔야겠습니까? 숫자로 보셔야겠습니까? 자, 이것은 문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숫자라는 것은 어떤 계산,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객 번호라는 것은 이게 140이라 그래서 숫자에 140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식별하기 위한 번호가 되는 겁니다. 번호. 자, 140 고객 번호하고 246 고객 번호하고 더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각각의 고객들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의 테두리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설정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클릭하면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가시면은 테두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테두리라는 탭. 그래서 왼쪽에서 스타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각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윤곽선 안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지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윤곽선 그리고 안쪽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 가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눌러 보십시오. 자, 이게 단축키인데요.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도 테두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보고요.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원하는 위치에서 입력을 파일 이름을 주시고, 자, 이게 파일 이름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 2007에 확장자가 되고 이제 이름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는 금방 입력했던 이런 문자가 있고요. 또 숫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날짜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입력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셀이 이동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 아랫부분, 셀은 하나인데요. 아랫부분에 커마라고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셀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셀 하나에 두 줄로 해서 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알트 엔터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숫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13이라고 입력하면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되죠. 그러면은 2013에다가 뒤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왼쪽 정렬될까요? 오른쪽 정렬될까요? 자,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날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슬러시를 이용을 해서 연도, 월, 일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월 3일. 그래서 엔터. 자, 됐습니까? 자, 날짜도 숫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자, 슬래시를 금방 이용을 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또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시를 이용을 해서 자, 키보드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엔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짜 형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시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 보시면요. 날짜 형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기를 잘 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죠? 이것을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문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한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변경을 했는데 샵으로 해서 데이터가 보이지가 않네요. 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셀 안에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셀의 사이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뭐 세 가지 데이터 형식 입력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한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 권우석이라고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셀을 선택을 하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시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수정을 원할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우자를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셀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이제 만들어서 커서를 보이도록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F2번 누르시면은 또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소 표시줄에서 바로 또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실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편집을 했었죠. 자, 깔끔하게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제 그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문자열이 있고 숫자가 있고 날짜 형식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정렬하는 방식이 좀 달랐고요. 셀 하나에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으면은 Alt 키를 누르고요. 엔터. 자, Alt 키가 눌려진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셀 안에서 줄 바꿈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요. 셀 서식 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F2번 혹은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중간에 여러 개가 나왔었죠. 자, 이런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빨리 문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기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도 그때그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엑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라든지 데이터 입력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연습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